안녕하세요. 이번 주 저널 클럽 발표를 맡게 된 김정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논문은 2017년 6월 ACS Synthetic Biology 저널에 게재된 논문으로 제목은 Multiplex Genome Editing by Natural Transformation for Synthetic Biology in Vibrio Nitrigens 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뮤젠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비브리오 네트리겐스의 지놈 에디팅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고, 이를 이용해서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을 진행하여 PHB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본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논문은 2005년도에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비브리오 콜레라의 유전체는 모자이크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전에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이 확인된 적이 없기에 트랜스덕션 혹은 컨주게이션을 통해 진화된 것으로 예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키틴이 주어진 환경에서 비브리오 콜레라의 내추럴 컴피턴스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왼쪽의 그림처럼 키틴은 TF5X 유전자를 인덕션하고 해당 유전자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컴피턴스를 일으킴이 이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 PNAS에 게재된 논문으로 비브리오 콜레라의 내추럴 컴피턴스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확인된 후 해당 유전자들을 과발현하여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멀티플렉스 지놈 에디팅이 가능함을 보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키틴으로 먼저 컴피턴스를 유도하고 이후에 뮤전트를 통해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여하는 TF5X, HEB-R, REG-A, DPRA 유전자들의 업스트림을 가발현 프로모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돌연변이 균주 풀을 얻을 수 있었고, 해당 유전자들이 과발현될 때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의 효율이 증가함을 보였습니다. 방금까지 소개드린 내용들은 모두 비브리오 콜레라의 지놈 에디팅에 관한 내용이었고, 2016년에는 다른 비브리오인 비브리오 네트리겐스에 대한 연구가 네이처 메소드 저널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비브리오 네트리겐스의 빠른 성장 속도와 높은 트랜스포메이션 효율, 인듀싱 에이전트들의 사용 가능함을 보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브리오 네트리겐스가 이콜라이와 같은 분자생물학 분야에서의 호스트셀로서의 잠재성을 충분히 가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균주들 중에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이콜라이와 같은 입지를 가지는 균주는 없음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는 기존의 실험들이 이콜라이를 기준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여러 유전적 틀들이 이콜라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브리오 네트리겐스에서 뮤전트를 통한 멀티플렉스 지놈 에디팅이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분자생물학에서 호스트셀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입니다. 저자들은 본 실험 전에 먼저 비브리오 네트리겐스에서도 키틴을 사용한 컴피턴스 유도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비브리오 콜레라에서 보고된 것과는 다르게 키틴에 의한 컴피턴스 유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컴피턴스를 일으킨 유전자인 TF5X 유전자를 발현하는 플라스미드를 도입해서 뮤전트를 진행했습니다. 비브리오 네트리겐스에서 뮤전트의 대략적인 과정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IPTG로 TF5X를 인덕션하고 원하는 유전자 편집 서열과 양옆에 같은 서열이 되도록 PCR된 서열을 함께 넣고 배양합니다. 이후에 스프레딩한 후 콜로이드를 각각 MASC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자들은 먼저 콜레라와 네트리겐스가 가지고 있는 TF5X 유전자들을 각각 발현하여 각각의 유전자가 가지는 컴피턴스 효율을 비교했습니다. 비브리오 네트리겐스 내 DNS 유전자를 목표 위치로 하여 카나마이신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했습니다. 카나마이신 저항성 유전자 양옆은 3kbase 호몰로거스하게 맞추었고, 실험 결과 콜레라의 TF5X 유전자를 발현하는 게 더 높은 효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실험은 TF5X 비브리오 콜레라를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사용하는 DNA 양, 호몰로그 시퀀스의 길이를 변수로 하여 효율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DNA 양은 500나노그램에서 10%까지 효율을 얻었고, 호몰로그 시퀀스는
3kbase 페어일 때 가장 효율이 높음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포인트 뮤테이션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했고 포인트 뮤테이션의 발생은 뮤-S 유전자 영향을 받음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자들은 코 트랜스포메이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코 트랜스포메이션이란 형질 전환 시에 셀렉션이 되지 않는 유전자의 스크리닝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돌연변이 유전형이 아무 표현형의 차이가 없다면 돌연변이가 발생한 콜로니를 찾는 것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할 때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함께 사용해서 셀렉션된 콜로니들에서만 스크리닝을 진행한다면 효율이 훨씬 증가됩니다. 목표 유전자는 WBFF라는 다당류 합성 유전자로 코 트랜스포메이션 된 유전자로는 카나마이신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해서 셀렉션했습니다. WBFF 유전자는 사실 콜로니의 색깔로 표현형이 나타나서 항생제에 의한 셀렉션과 다르게 돌연변이가 발생한 균주와 발생하지 않은 콜로니의 비율을 한 플레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코 트랜스포메이션 이전에 10% 정도의 효율을 가졌던 것에 비해 트랜스포메이션 효율이 80%까지 증가됨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저자들은 4가지 유전자를 목표로 하여 코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했고 피규어 F와 같이 한 번의 사이클에서 4개의 유전자까지 돌연변이가 발생한 균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전형의 확인은 피규어 2와 같은 MASG PCR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뮤전트 이후 4개의 돌연변이가 모두 발생한 균주에 대해 홀 지놈 시퀀싱을 진행했는데 어떠한 오프 타겟 뮤테이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뮤전트가 비브리오 네트리겐스에서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함을 확인한 저자들은 마지막으로 비브리오 네트리겐스 균주를 대사 실시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비브리오 네트리겐스는 자연적으로 PHB 합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소량만 생산하기 때문에 PHB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타겟으로 하여 합성 유전자 4개는 텍 프로모터를 도입해 과발현하고 전구물질을 소모하는 효소의 유전자 5개는 스탑 코돈을 넣어 비활성시키는 것으로 뮤전트를 진행했습니다. 총 4번의 뮤전트 사이클 결과 저자들은 50% 정도는 3개의 지놈 에디트, 10%는 5개의 지놈 에디트를 가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PHB 생산량이 증가한 돌연변이 균주를 얻기 위해 저자들은 나일 레드를 포함한 배지에서 PHB 그래뉼이 형광을 나타내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피규어 C와 같이 나일 레드 플레이트에서 형광이 강한 콜로니를 골라 해당 균주의 유전형과 PHB 생산량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PHB 생산량이 가장 높았던 균주는 지놈 에디트가 되지 않은 균주에 비해 약 100배 정도 생산량이 증가된 것이 확인되었고 PHA, BAC 효소만 텍 프로모터로 과발현한 균주에 비해서 생산량이 3.3배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비브리오 네트리겐스에 뮤전트를 적용하여 효과적인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이 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디스커션 파트입니다. 저자들은 뮤전트가 기존의 멀티플렉스 지놈 에디팅 툴과 비교하였을 때 여러가지 강력한 이점들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긴 서열의 프로모터, 코딩 시퀀스들을 바꾸거나 도입하거나 없앨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오프 타겟 뮤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리고 실험을 진행하는 데 특별한 장비가 요구되지 않음을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저자들은 비브리오 네트리겐스에서 뮤전트 적용이 다양한 분자생물학 및 유전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셰시로서 활용될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상입니다.